여러분, 한동안 메말랐던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거대한 돈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. 이게 과연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될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?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시장의 돈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데 이거 마냥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요? 그 답을 찾아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좋아요. 그럼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?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말이죠.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.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. 그냥 전 세계에 흐르는 돈의 총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. 보통 M2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 이게 늘어나면 시장에 활기가 돌고 줄어들면 경제가 힘들어지곤 하죠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? 2022년 말에 전 세계 돈의 총량이 무려 마이너스 3.6%까지 쪼그라들면서 바닥을 쳤습니다. 썰물처럼 돈이 쫙 빠져나갔던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아주 가파른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 기세라면 2025년 중반에는 증가율이 7.8%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와요. 그야말로 엄청난 돈의 파도가 다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면 궁금해지죠. 이 어마어마한 돈,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러게요. 이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?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 말이죠. 그 배경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각국 정부가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거고요. 둘째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슬슬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. 우선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. 바로 정부 지출인데요.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인 게 아니에요.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경제에 직접 쏟아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라가 직접 시장에 돈을 팍팍 공급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중앙은행들의 태세 전환입니다. 그동안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. 이제 그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. 금리가 싸지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원리죠. 자, 이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심해서 돈을 풀고 있다면 당연히 뭔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가 있겠죠. 과연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? 자, 생각해 보세요.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일단 투자자들이 좀 더 과감해집니다. 안전한 곳보다는 주식처럼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쏠리게 되죠. 그리고 이건 투자 시장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도 지갑을 열기 시작하거든요.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니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도 줄어들고요. 심지어 이 돈은 신흥국으로까지 흘러들어가 세계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.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과거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났던 시기에 전 세계 주가지수가 평균적으로 무려 22.1%나 올랐습니다. 정말 엄청나죠? 돈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.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상황, 마냥 좋아하기만 해도 될까요? 이 파도 뒤에 숨어있는 가장 큰 위험, 바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경기 회복이다, 주식시장 화랑이다, 이런 달콤한 말들 뒤에 혹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복병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? 최근에 나온 한 연구 결과가 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. 뭐라고 하냐면요. 통화량, 그러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랑 물가 상승의 관계는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돈이 조금만 더 풀려도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뜰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. 자,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. 한번 보세요. 파란색 선은 물가가 안정됐을 때, 그리고 저기 분홍색 선은 지금처럼 물가가 이미 좀 높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. 똑같이 돈을 풀었을 때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. 차이가 엄청나죠? 분홍색 선, 즉 고물가 상황에서는 돈을 풀자마자 물가가 훨씬 빠르고 훨씬 격렬하게 치솟는다는 겁니다.
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저 위험한 분홍색 선 위에 서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기회와 위험.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유동성 증가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건 정말 딱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. 한쪽 날은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화랑이라는 아주 달콤한 기회를 주고 있지만 다른 쪽 날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거죠.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.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. 경기가 어려울까봐 돈을 풀었는데 만약 그 돈 때문에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수도꼭지를 잠글 수밖에 없겠죠? 그럼 이제 막 좋아지려던 시장은 그대로 찬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거죠.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. 한 발만 헛디디면 경기 침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반대쪽으로 기울면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. 과연 세계 경제는 이 위태로운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.